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MBN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정광재입니다. 오늘 프레스룸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프레스룸의 문을 여는 시간이죠. 화제의 뉴스. 김태일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준비한 프레스나우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명으로 다시 1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6천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데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 도중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에 앞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벌석 재판을 요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자리에서 일어서던 도중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법원을 떠났습니다. 택배기사 4,000명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지난해보다 택배 물량이 약 3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 배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질주를 하며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서 차량으로 편의점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방역을 핑계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행태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에게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마치 하면은 방역에 엄청난 장애가 오는 걸로 방역을 방해하는 걸로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확진자는 세 자릿수,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보수단체는 여전히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경찰에 집회 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정부는 집회를 강행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겠다며 단순 참가자도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강제로 해산시킬지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전세버스 연합회에서 나섰는데요. 이병철 전세버스 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에 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인파를 막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엔 총리를 파세요. 불효자는 옵니다. 같은 내용의 포스터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안간힘,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이제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개천절, 이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 단체들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선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할 게 아니라 요새는 뭐 랜선 콘서트, 랜선 공연처럼 온라인 집회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저희들의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 캠페인을 제안드립니다. 개천절 집회를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온라인 댓글과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하여도 100명 이상 모이실 수가 없습니다. 100인 정도가 모이셔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시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시는 분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지겠죠. 자, 그런데 김태일 기자, 이 보수단체는 여전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반드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막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 보수단체의 이 기자회견 현장에 어제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네.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집회 신고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일단 경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천 봉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면 어쨌든 집결 단계부터 봉쇄를 하겠다, 해산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네. 규정해라. 우리는 그래서 1000명 정도 규모의 이런 집회를 신청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아마 이를 두고서 경찰은 불어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갈 텐데 법원이 지난 이제 8.15 집회에 한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제 8.15 집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뭐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동에는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게 정부의 간곡한 요청인데 민주당에서는 좋아,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는 오프라인 집회 대신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요. 윤경호 의원님, 이런 아이디어는 좀 기발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기발한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기발하지 못하죠. 사실 집회를 왜 하려고 하느냐를 한번 제3자 객관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8.15 비대위였나요? 사무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의사표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공감토록 확산하도록 하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건데 뭐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다 뭐 이런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영역까지도 무시하고 또는 그걸 뭉개면서 과연 하는 게 맞느냐.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8.15 집회 때 확진자가 지금 590명, 600명을 거의 육박하는 걸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것조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 확진자 수, 검진자 수 이런 거 가지고 조작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면 한없는 평행선인데요.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연방판사 중에 유명한 올리버 홈즈 판사가 한 얘기가 나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나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역시 중요한 거다.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이라는 그걸 침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나의 권리를 부르짖는 거 이게 과연 전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 건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개천절 집회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기본적인 가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뭐 이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또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결사 집회의 자유를 허락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100명 이상 못 모이는 어떤 규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2m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단체로부터 저는 공탁금을 걸게 해서 예. 조금이라도 이것이 뭐 흐트러지거나 또 특히 이번에는 전화기를 끈다는 그런 자기네들의 전략을 세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전화기를 켜고 몇 가지의 어떤 계약적 요소, 제약적 요소를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네.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런 뭐 확정의 의미로서 공탁금을 걸고 만약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예. 그러면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랜선으로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지금 뭐 우리가 뭐 보수단체가 뭐 원하는 뭐 헌법적 가치도 지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조화스럽게 그러니까 접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아까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법원에서 헌법적 가치에 뭐 더 중점을 둬서 허가해 줄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 퇴로를 차단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런 요구를 받은 측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않으면 같아요. 불허를 해야죠. 네. 그거는 강력하게 불허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죠. 지금은 다시 구속영장을 받고 수감 중인데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가서 이제 서신 보다니까 이전에 뭐 성경에는 옥중 서신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월 3일에 이 전광훈 목사는 10월 3일에 개최되는 개천절 집회를 반드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가요, 최현문 기자? 직접적으로 해라까지는 아닌데요. 네.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청와대 세력의 사회주의 체제 변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예. 앞으로도 애국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네. 애국 국민들의 투쟁이라는 게 집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 먼저 이 정광훈 목사가 옥중에서 써서 보냈고 그걸 대독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직접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8월 15일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다시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랑제일교회를 표적으로 결정하고 이루어진 전방위의 탄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특정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 집행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광주 사태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주사파와 청와대 세력들의 사회주의 체제 변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애국 국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사실 정광훈 목사가 지난 2월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계속 비슷한 이런 형식의 옥중 서신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정치색을 띤 멘트들이 많아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이제 그 정도는 구치소에서 옥중 서신을 보내서 그게 유튜브에서 대독된 정도로는 이제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경찰 조사 받는 동안에는 좀 잠잠하다가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다시 이렇게 옥중 서신 보내기에 이제 나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도 과연 이제 무혐의로 받아들여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10월 3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이 집회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서 뭐 확산한다는 것은 뭐 과학적인 사실이죠. 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이런 그
우리 성숙된 시민 의식이 발현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런 성숙된 시민 의식이 실제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도시에 나간 자제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김태일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은미 기자가 발제해서 뭐 여러 가지 현수막들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좀 이동을 자제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고향 어르신들이 나선 거죠. 그런데 이런 현수막과 더불어서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영상 편지를 직접 제작해서 전송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추석에는 집에 가만히 있고 네. 코로나가 끝나면 오거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네. 영상 편지 이제 촬영이 끝난 뒤에 예. 그래도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디 좀 주선한 데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성군 노인복지위회에서 아. 의성군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네. 뭐 여러 가지를 좀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영상 편지를 제작을 한 건데, 이 영상 편지를 제작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 편지가 이제 제작이 끝나고 나서도 아유 그래도 오겠지, 그래도 네.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1년에 한두 번 보는 손주들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훔치는 그런 어르신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도외지에 나간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은 부모님 마음이야 뭐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그 추석 연휴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오지 않더라도 이 효심에 의심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네요. 근데 이러면서 이 정세균 총리가 만약에 이 추석 연휴에 고향을 못 가서 부모님이 좀 책망을 하면 내 이름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경호 의원님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총리실에서 상당히 좀 위트 넘치고 네. 어찌 보면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게 만드는 여유 있는 안내 SNS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건데, 근데 왜 총리가 그러더라? 예. 총리가 이제 악역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번에 자식들 못 오게 하는데 총리가 옆에서 말렸다 이건데 왜 총리를 등장시켰을까? 예. 총리가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그 자격으로 이번 추석에는 자식들 부모님들과 만나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예. 조상들 성묘하고 차례 지내는 거 조금 자제하면 코로나 빨리 떠나가도록 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정세균 총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예. 본부장 입장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거니까 예.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이번 이 위기를 좀 넘어가면 오히려 자식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네.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호 해설위원님, 근데 네. 이렇게 가족들은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요. 고향에 안 가더라도 휴양지나 이런 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효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불어자는 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네. 자, 이 효자, 한자 효자가 아들이 노인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뭐 따서 만든 게 효자 아닙니까? 네. 근데 노인이 지팡이를 똑같은 자를 지팡이를 지는 거하고 같은 어원으로 보면요. 숙고할 고자가 됩니다. 네. 요번에는 숙고할 고자가 더 효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돌아다니시는 거를 심지어 휴양지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권리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이제 100명대 중반까지 오늘 다시 올라와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 방문 판매하는 장소에서 27명이 동석을 했었는데 무려 26명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죠. 그런데 확진받지 않은 한 명, 그 한 명의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최은미 기자, 이 한 명은
나머지 26명이 이렇게 감염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스크였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 공간에 참석을 한 건데 네.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스크 강연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없었던 한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 같이 수박을 나눠 먹는 마지막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걸리지 않은 한 명은 그 수박도 마다하고 마스크를 절대 입에서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렇군요. 이야기를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가슴이 철렁했죠. 아이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마침 그래도 음성으로 나가고 참 요즘 그 불경기다 보니까 동충하초 설명회가 있다 그래서 저 생계를 위해서 제가 그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케이스 94를 쓰고 도착하니까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손 소독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었죠. 다가이를 한다고 수박인 땅을 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내려가면 음식물 있으면 사람이 그 충동을 느끼고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그런 저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마스크가 저를 코로나로부터 좀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동충하초 설명회에 방문하실 때 지금 나왔던 화면이 그 공간인데 강연이 이루어진 공간인데 지하에 굉장히 밀폐된 장소거든요. 네. 저기를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좀 꺼림칙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걱정이 많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런데 뭐하러 가느냐 괜히 뭐 잘못되면 코로나19라도 감염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계속하다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뭔가 다른 일거리라도 좀 찾아볼까 싶어서 이곳을 방문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컸던 만큼 마스크만은 벗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계속 하셨다고 하고요. 3시간 강연 시간 내내 한 번도 벗지 않았고 끝나고는 아예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서 수박 먹는 이 모임에도 끼지 않았고 그래서 다행히 혼자만 유일하게 이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인지 이제 좀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떻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빠른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반면에 미국은 글쎄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나의 자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런 영향인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걸 보면 마스크 착용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